쉐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4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포기했을 법도 한데 이번 4기에도 100여 명이 훨씬 넘는 등록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말씀 암송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과 집념에 아주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동안 영어 아마추어인 제가 여러분들의 동기를 일깨우고 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영상들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기부터는 좀 전문가들, 영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더 유익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선문대학교 통역대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이신 우리 허준 교수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명사들로부터 들어보는 영어와 인생, 일명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수님 간단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신창 아산에 있는 신창교회에 다니고 있고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한 20년 동안 강의를 하고 또 통역사로서 번역사로서 일을 해왔고 지금은 또 딸이 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굉장히 여쭤볼 게 많고 개인적으로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요. 우선 쉬운 질문부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어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아니면은 잘하게 되신 어떤 그 비결.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니까 뭔가 그런 또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가지신 것 같으신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 또 그때가 50년 전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영어로 된 무슨 책을 보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전혀 이제 논이라고 아무것도 몰랐고 중학교를 이제 10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럴 때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말을 해도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이런 글자도 있구나. 그러면서 막연한 동경을 하게 되었고 또 내가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딴 사람은 모르고 그게 너무나 좀 재밌을 것 같았고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재미있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난 영어의 어떤 매력에 팍 빠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환경은 좋은데 어떤 의욕이라든가 호기심이 덜할 수 있고 우리 교수님 세대 때는 또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교수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또 열정 이것이 오늘날 교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데 또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통신과 또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만약에 외국어를 못한다. 그렇다면 그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쉐마 영어성경 암송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어떤 그 동기가 일깨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꿈과 비전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맞습니다. 교수님 시대 때는 테이프도 없었잖아요, 거의요. 그렇죠. 원어민이 녹음한 CD도 없었고. 대학 가서 처음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낫군요. 저는 중학교 때 테이프라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한 테이프도. 그래서 우리 쉐마 암송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 정말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동기를 일깨우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욕들이 생겼을 때 좋은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큰 진보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니실 때 영어를 어떻게 좀 공부하셨는지 좀 개인적인 공부 경험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단어를 외우고 중학교 때는 걸어 다니면서 단어장으로 영어 단어 써놓고 한국말로 이렇게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문장을 분석하면서 이거는 매형식이다. 그런 식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 또
해석하는 방법 네. 이런 것을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문법 학자가 되는 네. 것처럼, 네. 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영어 공부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유학을 갈 때 토플 시험을 봤는데요. 네. 토플 시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만 해도 640점 정도가 아마 만점이었을 텐데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있다면은 네. 다른 것은 거의 이제 만점에 가깝게 제가 네. 받았는데 이 듣기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것은 굉장히 제가 점수를 낮게 받아서 네.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나중에 이제 테이프도 사서 듣고 방송도 듣고 나름대로. 그런데 그때 한번 그 시기를 놓치니까 네. 그것을 만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는 일단 말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한국 어린애들도 태어날 때 무슨 글자를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엄마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도 똑같이 그렇게 말로써 배워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침에 이제 산책, 등산을 제가 하는데 네. 아침에 2시간 동안 네. 그때도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BBC, CNN 이런 거 들으면서 네. 그걸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완벽하지 않지만 상당히 네. 이제 네. 그런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우리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좀 쓰는 저희가 이제 문자 언어하고 음성 언어의 비교를 하면서 문자 언어 위주로 저희는 그렇죠.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로서의 접근보다는 학문적 접근, 네. 분석하고 이해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소리방이 부팅이 돼가지고 또 음성 언어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토플을 봤을 때 교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LC 파트가 제일 어렵고 뭐 리딩은 학교 다닐 때도 늘 했으니까 이제 뭐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또 분석하고 이런 것들 했으니까 좀 나은데 그래서 우리 쉐마 영어 성경 암송학교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음성 언어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취약자 아이들도 뭐 알파벳도 모르는데도 소리를 듣고 반복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이 암기를 해서 또 스피크아웃 하고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오늘 이 교수님과의 대담을 들으신 우리 쉐마 영어 성경 암송학교 프로그램에 최근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음성 언어 위주 또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언어 학습의 어떤 그 원리들의 중요성을 좀 이해하시고 반복해서 많이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암기하면은 그 암기된 문장을 가지고 또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영어를 잘못 배웠지 않습니까? 네. 순서를 잘못 읽기부터 배우고 쓰기부터 배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그 잘못된 실패의 경험담이 네. 이제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타산지석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요. 네.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도 어떤 문장을 들을 때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네. 그게 확실하게 들리질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만약에 듣기부터 제가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렷하게 네. 음성으로서 기억이 되고 이렇게 네. 각인이 될 텐데 일단 저는 그런 모르는 단어를 듣게 되면 그 스펠링이 뭘까 이것부터 생각하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것이 방해가 돼가지고 잘 안 들리는 거죠. 앞뒤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한두 개 안 들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익숙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끼고 편하게 느낄 텐데 그 점이 굉장히 지금도 아쉽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가고 아주 이 마음이 아주 뛰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시면서 이 영어 학습법과 관련돼 가지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비결 혹은 늘 이렇게 학생들한테 심어주고 싶으셨던 어떤 조언들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 언어의 성질, 성격의 기본을 저는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이렇게 연구의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의 대상으로 이렇게 알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도 그렇게 치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언어는 이제 습득하는 것이잖아요. 네, 아주 네. 간단한 문장부터. 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내가 습득이 돼야지 그거를 알아듣고 또 말을 하고 네. 그렇게 하지 않은 언어는 무슨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네. 시험 보기 위해서 네. 한국말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장 네.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 위주로 이렇게 말하기 위주로 이렇게 쉬운 문장부터 체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읽기를 한다면 네. 이미 구조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읽기를 한다면은 따로 문법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네.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쉬운 문장을 많이 말을 하고 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네. 이런 순서대로 한다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가 이해도 되지 않는 어려운 문장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어차피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네. 번역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떤 단어 하나라도 그거를 번역을 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 네. 그러면 네. 영어는 60만 단어고 네. 한국어는 30만 단어인데 그거를 이렇게 1대1로 매치를 한다면은 되지도 않으려니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서너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순간 그거는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알고 싶으면 명령사전을 네. 보든가 네. 원어민에게 물어봐서 무슨 뜻이냐 네. 이렇게 물어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공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장 안에서 그 뜻을 터득하려면 네. 쉬운 문장을 네. 봐야죠. 그러면은 그 쉬운 문장의 그 내용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에서 그 단어와 표현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느낌을 내가 알 수 있고 나도 그 말을 함으로써 전달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영어 실력이 점점 바탕이 네.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의 기능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이고 그렇죠. 의미를 전달하고 또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쉽고 단순한 문장들을 그렇죠. 반복해서 해가지고 맞습니다. 암기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쉐마 영어 성경 암송학교도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이나 취약자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본문들을 암기는 하지만 그렇죠. 반복해서 그 내용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암기를 하고 네. 그것이 또 예배 시간에 활용이 그 성경 내용들이 또 해석이 되고 또 활용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의미가 이제 아이들한테 제대로 의미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영어 성경 암송한 그 재료들이 또 개인의 어떤 영어 실력으로 그렇죠. 환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을 하라는 읽고 또 말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네. 그것을 이제 쓸 수 있고 네. 또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성경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네. 성경은 우리가 한국말을 읽을 수 있고 네. 정확히 한국말이든 영어로 하든 내용은 똑같으니까 의미를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어쨌든 여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더 확신이 가는데요. 쉐마 영어 성경 암송학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은 모두 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시고 또 보람을 느끼시고 또 분명히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긍정적인 확신을 꼭 가지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 학습과 관련된 것과는 이제 과외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통역대학원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일해 오셨으니까 혹시 또 관심 있어 하는 초등학생들이나 또 뭐 중고등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통번역 대학원에 가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대답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왜 통번역사 장래에 대해서 번역사의 장래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겠죠. 통역사가 필요할까? 컴퓨터가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 기술이 있고 번역이 자동으로 순식간에 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컴퓨터라든가 이 기계는 이제 그 뜻은 모르고 확률에 의해서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번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과를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이제 실수가 있고 빠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의 문서화한다든가 네. 계약서 같은 거 쓴다든가 네. 그럴 때에는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죠. 네. 누군가는 한번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번역사 수요는 있는 것이고 역할이 있는 것이고 네. 통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 동안 고도로 숙련된 통번역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습득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것이 돼야 된다. 네. 그래야지 번역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통역도 동시통역 같으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걸 이해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려면은 우리 일상 회화도 아니고 국제 회의를 통역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쓰는 그런 품이 있는 격조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것은 내가 습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꾸준히 이 신문을 읽는다든가 뉴스를 읽는다든가 그렇게 그런 습관이 돼 있어야 되고 네. 또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쓰면 또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네. 꾸준히 그거를 반복해서 내 것이 돼야 되려면은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통역번역대학원 다닐 때 썼던 네. 방법인데 네.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네, 네.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그 표현은 단어나 표현은 문장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그렇죠. 문장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문장까지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떤 문맥에서 썼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다가 한 5개 정도 띄워놓고 네. 또 비슷한 말이 나오면 또 밑에다 적고 또 예문 적고 그렇게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 나가죠. 그리고 네. 이것을 무슨 이제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친구 약속하면서 뭐 약속 장소에서 기다린다든가 할 때 네. 이것을 맨날 이제 반복적으로 네. 보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여러 번 보게 되면 몇십 번 보게 되면 이거 네. 지금도 집에 노트가 있는데 보면은 어떤 표현이 몇 페이지에 있다 알 정도로 그건 이제 평생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네. 이게 통역대학원에 시험을 보더라도 이게 점수를 잘 맞을 수가 있고 네. 실제 통역할 때도 지금도 제가 외웠던 것들을 쓸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었는데 김영옥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일본어 공부할 때 일본에서 2달 동안에 그런 방법으로 아주 일본어를 잘하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역시 효과가 있는 방법이구나. 네. 저도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역대학원을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통역사가 된다는 이야기고 국제회의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뭐 굉장히 한국말이든 영어든 책을 많이 읽고 네. 또 시사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경제학 공부도 좀 하고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바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또 평소에는 이제 영자신문이라든가 잡지 이런 것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네. 그런 식으로 또 듣고 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영어를 이제 즐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즐기면은 그거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교수님 말씀대로 구글 번역기라든가 뭐 팝하고 이런 AI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대체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도 아직은 그런 기술들이 사람의 능력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부단한 노력과 또 열정을 가지고 또 물론 재미를 느껴야 되겠죠. 계속 문장을 암기하고 또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반드시 그 문장을 통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또 적어놓고 반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뭐 우리가 뭐 의사나 판사나 그러면은 굉장히 뭐 학적으로 뛰어난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뭐 설교를 목회자보다 통역을 더 잘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단어의 용례가 틀리니까요. 네.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그렇죠. 의료 계통에서 사용되는 의미하고 신학 쪽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많은 지식들, 또 방대한 학습량, 그리고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이 더 수준 높은 영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도 또 많이 있지만은 다음에 또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지금 쉐마 우리 영어성경 암성학교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영어 학습뿐만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영적인 어떤 개발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영어로 반복해서 읽고 또 습관을 들이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 꿈을 키워나가는데 큰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 꿈을 키워가는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열정과 또 반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의 달인들 또 영성의 달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안내와 또 조언과 또 지도를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인 쉐마 영어성경 암성학교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과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